최근 원화 약세는 외국인이 팔아서가 아니라 국내 사람들이 달러를 계속 들고 있고 계속 사기 때문입니다. 환율 오르면 항상 외국인 탓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요즘 환율 왜 이렇게 잘 안 내려올까요? 미국 금리는 내려가고 있고 글로벌 위기 뉴스도 예전만큼 크지 않은데 환율은 여전히 높은 레벨에 붙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외국인이 주식이랑 채권을 다 팔고 나갔기 때문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이번 환율의 주도자는 외국인이 아니라 바로 국내 주체들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오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환율은 외국인이 방아쇠를 당긴 장이 아닙니다. 과거에 환율이 급등했던 진짜 위기 국면을 떠올려 보면 패턴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외국인이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대량 매도하고 환율은 아주 짧은 시간에 급등했고 변동성은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외국인 자금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를 반복하는 흐름이고 주식이든 채권이든 한쪽 방향으로 쏟아져 나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전면적인 엑소더스, 그러니까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흐름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국인은 환율 추세를 키울 수는 있지만 이번 환율의 뿌리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환율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답은 의외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국내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는 달러 수요입니다. 먼저 수출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수출을 하면 당연히 달러는 들어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전처럼 바로 원화로 바꾸지 않습니다.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는 거죠. 이걸 내고지연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도 있고 해외 자회사 투자나 달러 결제 비중이 늘어난 것도 이유입니다. 중요한 건 이 행동이 투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정책으로 억지로 막기도 어렵습니다. 다음은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입니다. 이들은 단기 환율을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고 환해지는 예전보다 줄이거나 부분적으로만 합니다. 이건 하루 이틀 생각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달러 수요는 계속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고액 자산가입니다. 해외 ETF, 미국 주식, 달러 예금. 뉴스에는 잘 잡히지 않지만 이 수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아 보여도 아주 끈질깁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환율은 누군가가 한 번에 확 밀어 올린 환율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조용히 지속적으로 달러를 사고 있고 또 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내려오는 환율입니다. 이제 그럼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요즘 환율, 도대체 어떤 환율일까요? 이번 환율은 급등 환율이 아닙니다. 대신 고착형 환율입니다. 위기 때문에 튀어오른 환율이 아니고 신뢰와 자산 배분의 결과로 형성된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나옵니다. 환율 레벨은 내려올 수는 있지만 바닥은 계속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환율에선 구두 개입이나 단기 퇴책은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건 한 번의 말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환율을 바꾸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외국인은 아닙니다. 국내 주체입니다. 특히 이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수출 기업이 달러를 팔기 시작하는가? 둘째, 연기금과 기관이 환해지를 늘리는가? 셋째, 국내 정책과 경기에 대해 굳이 달러를 들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신호가 나오는가? 이 중 하나라도 바뀌어야 환율도 의미 있게 움직입니다. 그럼 이제 이 환율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확정적인 예측 말고 가능한 시나리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화가 강해질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고 글로벌 달러도 약세로 전환됩니다. 국내 경기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고 굳이 달러를 들고 있어야 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이 경우 환율은 급하게 무너지기보다는 조용히 천천히 내려가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원화 약세가 다시 이어지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나 글로벌 불안이 커지고 국내 부동산이나 금융 쪽에서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면 연기금과 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자산 비중 확대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율을 미는 힘은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에서 나오는 달러 수요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환율은 공포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가고 그래서 더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환율을 볼 때는 누가 팔았나 보다 누가 계속 들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